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리사 답안지 작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그 변리사 답안지 채점을 할 때는 보통 이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다른 변리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피곤합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그것을 답안지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보통 채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답안지가 사실은 이제 균일하게 채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오전에 채점할 때도 있고 어떤 건 오후에 채점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제 세 명이 채점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런 거 옷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도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4개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차례대로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은 A그룹에서 채점하고 3번, 4번 다른 사람이 채점을 합니다. 근데 가끔 답안지 쓰다 보면 4번 쓰다가 2번 쓰다가 1번 쓰다가 3번 쓰다가 이런 식으로 막 섞었습니다. 이러면 이 답안지를 보는 인상이 어떠냐면 얘는 공부가 안 됐다. 공부가 안 돼갖고 일단 4번 생각났으니까 일단 써놓고 시간이 남으니까 1번 썼고 또 2번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 수험생들은 1번부터 차례도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1번 썼고 2번 썼고 이렇게 되는데 가끔 가다면 가가 4번 쓰고 뭐 3번 쓰고 2번 쓰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점하다가 빠뜨립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빠뜨리는 절대 않는데 크로스 체크를 해갖고 빠뜨리진 않지만 그러면 4번 쓰다 2번 쓰다 이러면 얘는 뭐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답안 쓰실 때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꼭 지키시고 가급적이면 그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나와주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목차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적을 필요 없고 목차라도 이미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채점은 이 답안지가 있습니다. 답안지. 그 답안지가 있어 모범 답안에 그 배점이 있어요. 배점. 그래서 이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 채점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배점에 따라서 보통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범 답안의 이 배점에 따라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점을 있으면 가급적이면 많이 적으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논점이 많이 적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더 적는다고 점수를 깎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 적으면 점수를 못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 보통 10점짜리면 뭐는 1점, 뭐는 2점, 뭐는 3점 다 이렇게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별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론하고 학설하고 판례가 있고 결론이 있고 사례가 있으면 거기서 학설 같은 거 한두 개 빼먹으면 그 점수 못 주고 판례도 못 주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하나씩 그 논점, 배점 생각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다 쓰고 추가로 더 쓰는 거예요. 엑스트라 쓰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가점 더 줘도 되는 거 이런 게 플러스 1점, 2점이 그 배점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써야 될 내용을 안 쓰고 하나라도 빼먹으면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학설은 많이 외웠다. 근데 판례랑 결론이 잘 기억 안 난다. 그래서 학설만 많이 쓴다고 다른 부분 점수 안 줍니다. 그래서 이 배점별로 점수를 받는다는 생각을 꼭 하셔갖고 과거점에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사람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럼 서론 아니면 서설 이거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거기는 사실 배점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급적이면 서설에다가 한 3줄, 4줄씩 많이 쓸 필요 없고 서설에다가 한 줄 정도로 그냥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라는 정도만 쓰셔도 논점 한 두세 개만 쳐서 한 줄이나 두 줄만 쓰시면 되지 거기다가 한 네 줄, 다섯 줄 쓰면 이 아까운 시간에 그 배점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거기는 가급적이면 안 쓰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랑 학설이 문제인데 학설은 다 문제들이 있으면 대부분의 학설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설이 기억이 잘 안 나면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뭐 저도 뭐 학생 때 공부할 때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학설이 엄청난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교수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쓰면 사실 그게 학설입니다. 그래서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근거, 반대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 생각해서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사람 생각이 비슷합니다. 리걸 마인드가 생기면 다 비슷해서 어떻게든지 됩니다. 그래서 학설은 외우고 공부하는 거 좋지만 정 안 되면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원래 대부분 이런 2차 시험은 대법원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예전에 한번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특허법원 판결이 잘 안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대법원 판결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특허법원 판결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중요한 판결을 갖고 나오긴 했는데 원래는 특허법원 판결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 내가 처음 보는 판결이다. 그런데 결론을 내려서 문제의 대부분 판례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런 게 나오면 어떤 거냐면 이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게 출제 오류를 피하려고 판례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판례에 있다. 근데 물론 판례랑 똑같이 안 냅니다. 왜냐면 또 판례랑 똑같이 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판례랑 똑같이 안 내지만 판례에 나온 사안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많이 쓰지만 만약에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내가 공부 안 한 거다 이러면 가급적이면 그 결론은 약간 틀려도 선생님마다 다른데 선생님마다 판례 결론이 틀리면 아예 점수를 깎아버리거나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논거를 쓰면 점수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배점은 한 1점, 2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내가 판결을 모른다고 아예 안 쓰는 것보단 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론하고 학설을 만들어 갖고 일단 판결 쓰시면 조금이라도 1점, 2점이라도 배점 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바뀌어갖고 특허랑 상표 이런 게가 이제 실무 위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한 문제 나오고 아마 내년에 바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판례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나온다기보다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는 이론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학생들이 제일 조심할 게 불이타입니다. 불이타가 뭐냐면 생각지도 않은데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떨어가지고 답을 잘 못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예상한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열의 9은 다 못 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불이타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1번, 2번, 3번을 다 썼다. 4번이 불이타다. 그러면 이거 100kg 내시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제일 좋은 건 법전을 나와주기 때문에 법전에 나온 내용을 최대한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법전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붙였으면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법전을 이용을 하더라도 거기 나온 문구를 갖다가 최대한 쓰시고 학설 판례 만들어서 쓰시고 최대한 내가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갖다가 만들어서 목차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점짜리라면 7, 8점은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 100점이 20점짜리도 최고 점수가 15점도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잘 써봤자 12점, 13점 나오는데 7점, 8점이면 사실 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타가 나왔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붙습니다. 그래서 요새 추세가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 이런 게 점수차가 많이 안 납니다. 왜냐면 최고 득점, 수석 단반도 사실 60점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락은 또 요새는 또 많이 안 주려고 하는 분위기니까 최대한 문제를 모른다.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엄청나게 아프다. 이럴 정도까지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쓰는 연습도 미리미리 해야지 나중에 한번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귀찮아도 실력이 안 된다. 그래도 미리미리 2차 답안지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